저는 그 맑고 환한 아침을 아직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도쿄대학교 지진 및 화산 연구센터의 작고 깔끔한 사무실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컴퓨터로 최신 데이터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아마리 카즈토라고 해요. 저는 일본의 오랜 연구 역사가 저희가 지진과 화산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항상 믿어왔어요. 그래서 저희의 경험과 첨단 기술이면 자연이 주는 놀라움으로부터 저희를 충분히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화면에 보이는 숫자들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컴퓨터에서 작은 삐 소리가 났어요. 저는 이메일을 잠깐 살펴보았고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바로 한국서울대학교의 연구원인 이정훈 선생님께서 보내신 이메일이었어요. 이메일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데이터가 포착되었어요.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우리처럼 심각한 지진 문제가 있다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일본 외부에서 중요한 정보를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솔직히 제 마음의 한켠에서는 조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보내신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호기심이 앞서서 저는 첨부 파일을 클릭했어요. 거의 즉시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데이터는 후지산 근처에서 제가 지금껏 본 것보다 훨씬 많은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배운 바로는 아주 작은 지진도 더 큰 무언가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숫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산 근처 온천의 온도 측정치에도 갑작스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보통 그 온도 측정치는 아주 일정했는데 지금은 훨씬 높아진 상태였어요. 저는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는 그 이상한 숫자들을 보면서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이 수행해온 연구와 비슷한 데이터를 공부하며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일본의 과학 연구에 자신이 있었고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제 앞에 펼쳐진 사실들은 분명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때 제가 과소평가했던 출처에서 온 증거라 하더라도 저는 이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후지산이 높고 조용하게 서 있는 모습, 눈 덮인 꼭대기와 잔잔한 경사면을 상상했어요. 그러나 산 깊숙한 곳에서는 지금 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힘이 에너지와 압력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 생각에 저는 몸서리쳤어요. 저는 산 근처의 고요한 시골 풍경,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작은 마을들을 생각하며 그곳에서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어요. 혹시 그곳의 자연미 속에 위험한 비밀이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아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겼어요. 저는 펜을 집어들고 노트에 숫자들과 제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인생이 한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일본의 큰 재난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억났어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의 일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이 이상한 징후들이 정말로 후지산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려 한다는 의미일까요? 산이 분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가지고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강한 필요를 느꼈고 다시 이정훈 선생님께 연락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해졌어요. 과거에는 한국의 연구를 조금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생님의 메시지는 분명했고 그것은 제게 데이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저는 마치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기로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화면에 보이는 징후들이 큰 사건의 첫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순간 두려움과 결심이 한꺼번에 제 마음을 채웠어요. 이 경고 신호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메일을 닫은 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숫자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며 이정훈 선생님께 더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저는 한때 과소평가했던 나라에서 온 새로운 아이디어에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과학이 자부심이나 누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온 것이든 데이터에 담긴 진실을 경청하는 것임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여정의 첫걸음이었어요. 마이너스. 저는 후지산에서 관측된 이상한 데이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이메일을 받게 되었어요. 이번 이메일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경고였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 이정훈 선생님께서 보내신 메시지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메일 내용은 짧지만 아주 진지했어요. 첨부된 내용을 즉시 검토해주세요. 이상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신 그 말 한마디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첨부 파일을 클릭했어요. 새로운 데이터는 더욱 예상치 못한 징후들을 보여주었어요. 후지산 근처에서 소규모 진동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나타내는 차트와 그래프들이 있었어요. 동시에 온천의 온도 측정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 숫자들이 단순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보통의 변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의자에 기대앉아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항상 일본의 오랜 연구 전통을 신뢰해왔지만 한국에서 온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정보가 제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한때 저는 한국이 일본처럼 지진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제 앞에 있는 데이터는 한국 측에서 면밀히 관찰해왔으며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것은 후지산에 대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온도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지진들이 더 큰 무언가의 전조일까요? 저는 작은 노트에 차트를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숫자들이 마치 페이지 위에서 뛰쳐나와 산속 깊은 곳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책임감의 무게를 느낀 저는 이정훈 선생님께 직접 연락을 드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다시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어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데이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통화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곧 답장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이후 찾아온 침묵은 마치 방 안의 공기마저 긴장감으로 가득 찬 것처럼 길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예전 보고서 몇 개를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데이터와 비교해 보았어요. 동료들과 함께 연구실에서 조용하고 정밀하게 모든 정보를 분석했던 그 평온한 시절이 기억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의 모든 숫자와 차트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후지산에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재난이 오기 전에 고요한 아침, 자연이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후지산에 눈 덮인 봉우리와 온천에서 흐르는 부드러운 물줄기를 상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산속에 숨겨진 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여들어 곧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힘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 이미지가 참 아름답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마치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잠시 후 제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정훈 선생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동시에 긴박하게 들렸어요. 선생님께서는 진동의 증가와 온도 상승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 징후들이 산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경청했어요.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비밀을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연구에 대해 가졌던 이전의 의구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정훈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으며 때때로 가장 중요한 단서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선생님의 열정 덕분에 저는 함께 협력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어요.
선생님의 결연한 목소리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었다고 느꼈어요. 경고 이메일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부름이었어요. 저는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정훈 선생님과 그의 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후지산에 관한 진실은 너무나 중요해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힘을 다해 도와드리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움을 청하고 모두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한다는 다짐을 했어요. 마이너스. 이정훈 선생님과 통화한 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직접 이 이상한 징후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도구들을 챙겼어요. 노트북, 디지털 온도계, 작은 카메라, 그리고 여분의 펜까지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 후 후지산 근처의 한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아침에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발걸음을 옮길 때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기분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은 길고 불확실해 보였지만 저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시골길을 운전하면서 멀리서 후지산이 보였어요. 그 장엄하고 눈으로 덮인 꼭대기는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고요하고 평화롭게 보였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주변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초록빛 들판, 작은 집들, 그리고 서로 연결된 구불구불한 길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모습은 제가 이전에 본 데이터의 긴급한 메시지와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기 중에 평소보다 따뜻한 기운을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의 이장님, 야마나카 선생님을 만났는데 걱정스러운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연구원님. 저희 온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보통은 기분 좋은 42도가 유지되던 물이 60도까지 올라갔어요. 매우 이상하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진심이 담긴 눈빛과 말씀이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야마나카 선생님을 따라 마을의 한 온천으로 갔어요. 그 온천은 매끄러운 돌들과 몇 그루의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자연 수영장이었어요. 보통은 물이 맑고 편안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오늘은 물이 탁하고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온도계를 꺼내어 재빨리 온도를 측정했어요. 측정 결과 이장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높은 온도가 나타났어요. 저는 중요한 데이터 한 조각 한 조각을 노트에 신중하게 기록했어요. 온천 주변에서는 작은 증기 기둥들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었고 희미한 유황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으며 이 이상한 장면을 기록했어요.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지만 동시에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숨을 죽인 듯한 으스스한 침묵도 있었어요. 몇몇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 역시 걱정을 토로하셨어요. 한 연세가 지긋한 여성분께서는 저희는 항상 온천을 믿고 건강을 지켜왔는데 지금은 산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현장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주변을 걸으며 다른 변화의 징후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토끼나 사슴 같은 야생 동물들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평소의 이동 경로 대신 그들은 뭔가를 피하듯 낮은 지대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분명 이들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후지산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이해하는데 조금씩 다가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데이터를 모으는 동안 제 머릿속은 계속해서 이정훈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이메일과 경고 메시지로 돌아갔어요. 일본과 한국의 연구팀이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지만 현장에 나오니 증거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산은 불안한 징후를 보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것은 정말 현실이에요. 계속 이 징후들을 모아서 동료들에게 공유해야겠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마을에 머물며 온도를 재고 작은 휴대용 장치를 사용해 지진 활동을 기록하며 더 많은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온천과 주변 언덕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저는 마을 가장자리의 벤치에 앉아 노트를 다시 검토했어요. 목격한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감의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결심의 불꽃도 피어올랐어요. 모든 증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밤이 내려오자 마을은 점점 고요해졌고 후지산 위 맑은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어요. 저는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정보를 공유하면 재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한국의 이정훈 선생님 및 국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 저희를 믿어주시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들로 저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사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후지산의 미스터리는 단지 컴퓨터 화면 속 이상한 숫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을에서 실제로 살아 숨쉬는 문제로 발전했으며 저는 반드시 그 해답을 찾아내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어요. 마이너스. 저는 마을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사무실로 막 돌아왔어요. 후지산 근처에서 보았던 이상한 징후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가 책상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의 전화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차분하지만 진지한 목소리의 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소개를 하시며 자신은 사토 마사시라고 하셨어요. 일본 기상청에서 근무하시던 전 연구원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긴급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사토 선생님께서는 후지산에 관한 중요한 비밀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부가 공공의 모든 사실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는 사람들이 당황할까봐 걱정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숨겨진 데이터와 보고서들이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자료들은 후지산에서 오는 위험이 공식 발표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차트, 숫자, 그리고 이전에 아무도 본 적 없는 숨겨진 세부사항들을 설명해 주실 때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기 전에 사토 선생님께서는 비밀 데이터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사실에 흥분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흥분한 이유는 이게 바로 제가 필요로 했던 증거였기 때문이고 걱정된 이유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 큰 책임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다음 날 저는 연구센터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사토 선생님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창가 쪽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박한 옷차림을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다정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면서도 얼굴에는 여러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분은 자리에 앉으시고 간단하게 인사 나눈 후 가방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셨어요. 손이 살짝 떨리면서 그 USB 드라이브를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저는 그 드라이브가 단순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담고 있는 것처럼 무게감을 느꼈어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 그분께서는 이 USB 드라이브를 현명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 데이터 속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카페를 나설 때까지도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USB 드라이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빨리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제 눈은 여러 파일들 문서, 차트,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크게 뜨였어요. 저는 공식 숫자와 숨겨진 데이터를 비교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비밀 보고서에서는 후지산 내부에 쌓여가는 압력이 정부 보고서에서 주장한 것보다 3배나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한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한 숫자와는 전혀 다른 화산가스와 진동 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그래프들이 있었어요. 저는 복부 깊은 곳에서 뭉킴을 느꼈어요. 이 새로운 정보는 제 두려움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후지산은 보이는 것처럼 고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차트와 데이터 한 줄 한 줄이 산 내부에서 강력한 힘이 쌓여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들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것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혼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정보를 믿을 만한 동료, 바로 이정훈 선생님과 나머지 팀원들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긴급 이메일을 작성하면서 USB 드라이브에서 핵심 파일 몇 개를 첨부하고 가능한 한 빨리 화상 통화를 요청했어요. 저는 이정훈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단계를 함께 계획하고 싶었어요. 비밀 USB 드라이브는 단순한 파일 묶음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였어요. 이 USB 드라이브를 통해 후지산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가 매우 심각하며 위험이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저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만약 우리가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았어요. 새로운 증거들을 손에 쥐고 저는 한국의 동료들과 다른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해결책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 힘을 다해 진실을 밝혀내고 후지산의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마이너스. 그날 저녁 제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계실 때 제 심장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뛰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컴퓨터로 더 많은 데이터를 읽고 계시던 중 갑자기 텔레비전 뉴스가 바뀌었어요. 화면에는 도쿄 전역의 거대한 싱크홀, 거대한 지진 예고 NHK의 긴급 속보 라는 굵고 긴급한 메시지가 번쩍였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비밀 USB 파일들, 경고 이메일들, 그리고 후지산 근처의 모든 이상한 징후들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저는 서둘러 이미 동료 몇 분이 모여 계신 주 연구실로 달려갔어요. 그 방 안은 경보음, 난리법석의 전화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급하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마치 짙은 안개처럼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분들의 시선은 라이브 데이터와 속보를 보여주는 대형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계측 결과는 제가 두려워했던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후지산에서 위험한 압력 상승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고 진동의 빈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으며 저희 계측기에서 나온 숫자들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전화기를 재빨리 들어 이정훈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으시자 그 목소리에서 긴급함이 느껴졌어요. 카즈토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팀에서도 같은 놀라운 징후들을 보고 있습니다. 산 내부의 압력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본 후지산의 평화로운 모습이 지금은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가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 미국, 그리고 영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화상회의에 참여했어요. 화면 속에서 이정훈 선생님의 단호한 얼굴과 다른 과학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우리 모두가 이 위기 속에서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일본의 최신 데이터와 한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우리의 발견들을 논의했어요. 차트, 그래프, 그리고 실시간 측정치들이 그려내는 그림은 무척이나 무서웠어요. 산 내부에 쌓여가는 에너지가 언젠가는 치명적인 분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면서 팀에게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고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제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비밀 USB와 사토 마사시 선생님의 강력한 경고를 기억했어요.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정부는 대응이 느렸고 공식 보고서는 너무나도 침착해 보였어요. 그러나 저희 과학자들은 숫자 속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어요. 급박한 논의 도중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화벨이 울리는 듯한 작은 떨림이었지만 점점 강해졌어요. 서가에서 책들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고 몇몇 동료들은 책상에 꽉 붙잡고 계셨어요. 그 흔들림은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과거 지진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자연의 힘이 지금 매우 실제적이고 무서운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제 심장은 더욱 쿵쾅거렸어요. 저는 재빨리 긴장한 후배 연구원 한 분을 도와 일어나게 했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출구로 향했어요. 밖에 나오니 도쿄의 거리는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긴급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인파로 붐비는 인도를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평소 안정적으로 보이던 후지산이 지금은 임박한 위험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 보였어요. 산 속에 에너지가 점점 쌓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이런 공황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지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웃들은 어르신들을 인도해드리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계셨어요. 저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경고 징후들, 비밀 데이터,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의 협력이 이 모든 순간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모두를 경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지금 혼돈 속에서도 우리의 일이 생명을 지키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곳에 서 있으면서 저는 후지산에 관한 진실을 이해하고 전달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공포였어요. 자연의 힘이 과학의 긴급함과 만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믿었어요. 믿음직한 한국 파트너 이정훈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동료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도 함께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요. 마이너스. 큰 공포 이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는 도쿄가 혼란 속에서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느 아침 연구센터 밖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거리로 긴급 차량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은 고요한 아침이었지만 그 무서웠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후지산에서 보내는 경고 징후들이 모두에게 행동을 촉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정부도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산 주변에 새로운 첨단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되었고 비상 계획도 마련되어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께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었어요. 저는 신뢰하는 한국의 이정훈 선생님을 비롯한 동료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희 국제화상회의는 매일의 일상이 되었고 서로 최신 데이터와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한 번은 화상회의를 통해 이정훈 선생님의 밝은 얼굴을 컴퓨터 화면에서 보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전날 밤에도 피곤했는데 선생님께서 카드토 저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어요. 새로운 장비 덕분에 후지산 내부의 압력이 더 잘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비록 두렵고 불안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저희 팀워크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지식과 배려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매일매일 저는 개선의 징후를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저희 연구센터는 신속한 대응 덕분에 지역 관계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언론은 저희 이야기를 희망과 협력의 상징으로 보도했어요. 연구센터의 분주한 복도를 걸을 때면 예전에는 서로 의심만 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함께 웃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젊은 연구원들도 저희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며 따라왔어요. 저는 종종 이정훈 선생님께서 경고 이메일을 처음 보내주셨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한국에서 온 아이디어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든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는 일본과 한국 정부가 함께 주최한 특별회의에 참석했어요. 양국의 지도자들이 자연재해 연구에 함께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에 서명하셨어요. 연설을 들으면서 희망의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과학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의 단합된 노력이 어떻게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발언할 기회를 얻어 저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국 친구들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저희가 더욱 강해지고 모든 사람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에 방아는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따뜻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이정훈 선생님과 다른 국제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일했어요.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건에 대비해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만든 유대감은 정말 강하고 오래갈 것 같았어요. 한국 동료들로부터 새로운 방법과 기술에 대해 많이 배웠고 그에 보답하듯이 저는 일본에서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제 경험과 통찰을 공유했어요. 이것은 진정한 아이디어의 교환이었고 저희 팀 간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후지산을 볼 때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삶만 보이지 않았어요. 함께 이룰 수 있는 성취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고요하고 안정된 산의 모습은 저희 모두가 커뮤니티에 가져다 주려고 애쓴 평화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비록 자연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저희의 협력이 있다면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무서웠던 순간들과 그 경험들이 어떻게 저희를 더 강한 미래로 이끌었는지 자주 곱씹어보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점들이 우리를 갈라놓는 대신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본과 한국 간의 협력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는 국가들의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저를 곁에서 지켜주신 모든 분들, 특히 이정훈 선생님과 한국팀 전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제 가슴을 채웠어요. 결국 재난은 막아졌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되었어요.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진정한 힘은 단합, 개방성, 그리고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과학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협력하여 세상을 지키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함께하고 싶은 미래예요. 협력과 존중,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공동 목표로 만들어진 미래예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